원가 쪽입니다. 1번 표준 원가 제도도 그죠?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노무비의 능률 차이, 시간 차이 얼마고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노무비에서 그죠? 노무비는 두 개잖아. 임시,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일단 시간 차이라는 거는 그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임률 차이 하면은 요거는 표준 임률.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그죠? 이렇게. 곱하기. 임률에다가는 시간, 시간에다가는 임률. 그죠? 여기 실표. 실표잖아. 그죠? 실제 표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그죠? 시간 차이를 능률 차이. 그럼 이제 여기 시간 차이 얼마고 요거 물어봤죠. 그죠? 요거 물어봤다. 대입합니다.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죠? 표준 시간 0.8시간이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보세요. 제품 한 단위당 허용된 표준 시간이 0.8시간이죠. 그죠? 제품 한 개에 제품 몇 개 만들었죠? 한 개 만드는데 0.8시간 몇 개 만들었죠? 4,500개 만들었잖아. 그럼 몇 시간 들어간 거죠? 4,500개에다가 0.8시간. 프린터 3,600시간. 여기 표준 시간이다. 그죠? 알겠죠? 실제 시간은 몇 시간 들어갔죠? 4,000시간. 그죠? 표준 임률 찾아보세요. 표준 임률은 얼마? 표준 임률 하는 거 시간당 임금.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시간당 허용된 놈이 얼마죠? 1,500. 표준 임률 1,500이다. 그죠? 1시간의 임금. 여기 답이잖아. 여기 얼마죠? 400. 그죠? 400에다가 1,500을 곱하면 얼마죠? 60만 원. 그죠? 자, 실제가 크다. 여기 크면 무슨 차이? 분리 답. 그죠? 불리한 차이가 60만 원이다. 답은 1번. 1번이다. 그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임금 소비액 얼마냐? 그 임금 소비액.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전월 성급액, 단기 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성급액, 당월 미지급액. 이걸 더하고 빼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요거 우리가 계산할 때, 그죠? 이거 항상 지급액에다가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게 소비액이다. 그죠? 요거 하나 더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지급액에다가 당미선, 전미선, 소비액. 당월 미지급액은 플러스, 당월 성급액은 마이너스, 전월 미지급액은 마이너스, 전월 성급액 플러스다. 그죠? 거의 2번이다. 그러면 차례대로 보세요. 전월 성급액은 여기 있잖아. 그죠? 플러스. 그죠? 30만 원. 단기 지급액은 90만 원. 원래 90만 원에다가 그죠? 예, 전월 미지급액 여기 있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 전월 미지급액 요거 마이너스 30만 원. 요것도 마이너스네. 30만 원. 당월 성급액 이것도 마이너스. 그죠? 이거 22만 원.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은 플러스 28만 원. 그죠?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죠? 96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 요거 당미선, 전미선, 소백이다. 그죠? 더하고 빼고 6만원, 96만원 답이네. 소백이다. 그죠? 답은 1번. 다음 3번.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문제는 단계 배분법이다. 단계. 그럼 아래 보면 거기에 절단 부분과 용접 부분, 그리고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 지금 발생되는 원가가 절단 부분에 30만원, 용접 부분에 20만 5천원, 동력 부분에 10만 500원이고 수선 부분에 12만원이다. 그죠? 여기 수선 부분도 한다 그랬잖아. 그죠? 단계는 여기다가 12만원. 요 12만원 가지고 부분별로 동력부, 용접부, 절단부 배분하면 되고, 다음에 요 금액 가지고, 그죠? 여기 용접부와 절단부에 배분하면 된다. 그죠? 그럼 먼저 수선 부분 가지고 배분합니다. 수선 부분 보니까 절단 부분에는 50%, 그죠? 여기에는 지금 50% 들어갔잖아. 그죠? 12만원 50%니까 6만원. 여기는 20%, 12만원 20% 아마 2만 4천원. 여기는 30%니까 3만 6천원. 그죠? 여기를 배분했다. 50%, 20%, 30%. 그리고 동력 부분에 13만 6,500원. 그죠? 요 금액 가지고, 그죠? 배부한다. 절단과 용접에 배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동력 부분과 배부하면 40%에 30%죠. 그죠? 여기에다가 40%, 여기에다가 30%면 70%밖에 안 되잖아. 그죠? 여기 100% 안 되죠? 그럼 퍼센트 떼야 됩니다. 40대 30. 이렇게 4대 3의 비율로 배분해요. 그래야 100% 다 배분되죠. 4대 3. 그럼 절단에 더하면 7, 7분의 4. 여기는 7분의 3. 그죠? 13만 6,500원 가지고 7분의 4가 배분되고, 용접에는 7분의 3 배분되면 되죠. 이제 계산하면 요 분자는 곱하고 부모 나누면 된다. 그죠? 요래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7만 8천원. 요쪽은 얼마? 5만 8,500원. 지금 묻는 거는, 그죠? 절단 부분에 배분된 보조 부분 총액이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절단 부분에 배분된 보조 부분 총액은 배분된 얼마? 13만 8천원. 답이다. 예, 다음 4번. 그 4번 문제는 직접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합니다. 그죠?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예정과 실제, 그 실제는 나왔죠. 그죠? 9,000원. 요거는 주어지고, 이 예정만 구하면 된다고. 이게 차이. 실제 제조한지 발생은 9,000원 나와 있고, 그럼 예정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 예정 직접 노동시간은 1,100시간이고, 지금 제조간접비가 500원 과소배부되었다. 문제 힌트가 이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과소배부되었다. 얼마가 500원 과소다. 그죠? 여기 나왔다. 과소되다 그랬잖아. 그럼 예정이 요거보다 적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8,500원 되겠죠. 그죠? 8,500원. 요거는 예정, 우리가 요거는 예정 배부라는 거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몇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 그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 요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한다. 그죠?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 곱한 거죠. 자, 문제 보세요.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다. 그죠?
요게 1000C가 8,500원 나오려고 하면 여기 얼마 돼야 되죠? 8.5가 되겠네. 그죠? 8.5 답. 요거 묻네. 답은 1번. 다음 5번.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법인세율이 30%입니다. 이때 법인세 차감 후 이익 7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그 법인세 차감 후가 나왔죠. 우리 차감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항상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그럼 30% 빼기 전 얼마였을까요? 10만 원. 그죠? 30% 차감 후에 7만 원이라는 거는 30% 차감하기 전에 얼마? 10만 원이다. 손익분기점 분석 문제 나왔다.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건 우리 요거 딱 기억하고 있잖아. PQ. 넌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AQ. 목표액이 있으면 더하고. 요게 손익분기점이다. 그죠? PQ 플러스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이익이다. 지금 문제가 한 개에 2,000원에 판다. 여기 나왔네. 그죠? 2,000원에 팔고 있다. 2,000원에 판다. 2,000 몇 개 구하느냐. 2,000Q는 고정비는 30만원 주어졌고 변동비는 지금 1,200 주어졌네. 그죠? 1,200Q. 이익은 7만원이지만 그 7만원은 30% 빼고 나서 7만원입니다. 그 차감하기 전에는 얼마? 10만.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오죠. 그죠? 식 세우는 걸 잘 보세요. 이거는 손해분기점 식은 기본적으로 PQ, 고정비보다 변동비, 그죠? 요거 주어졌잖아. 2000Q는 고정비 주어져 있죠. 요거 주어졌죠. 요거 주어지면 다 주어졌잖아. 딱 계산식 세우면 되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Q 계산합니다. Q는 40만원. 그죠? 40만원, 이거 넘어가면 빼야 되죠. 나누기 800. 그죠? 얼마? 500. 답. 이렇게. 500개 팔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그죠? 다음에 6번. 제조활동에 관련 자료인데 아래 자료를 보고 기초제공품 얼마고 기초제공품 구하는 거 요 문제네. 우리 T 계정 제공품 계정 요거 그죠? 요 들어가는 거 기초제공품 요게는 기말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학기 같다. 그죠? 예, 요게 제조원가. 예,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기초제공품 원가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주어진 거, 총제조원가 나왔네. 그죠? 이거 다 된 거, 요거 다, 이 총제조원가잖아. 그죠? 요게 얼마죠? 30만원이다. 요게 30만원 주어져 있고 문제가 그리고 제품의 제조 여기 주어졌네. 28만 8천원 주어져 있고 예, 제조간접비 나와 있네요. 그죠? 제조간접비 요거 제조간접비는 총제조원가의 20% 요 금액의 20%다. 제조간접비는 요 금액의 20%니까 6만원.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직접 노무비의 80%다. 요 직접 노무비의 80%가 요거다. 그죠? 요 금액의 80%. 요 금액의 80%.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80%가 0.8 하면 요거 나오죠? 요거 구할 때 나누기 얼마? 0.8. 요거 얼마? 75,000원. 그죠? 요렇게. 반대로 곱하기
반대로 생각하면 나누기 6만원 나누기 0.8 하면은 7만 5천원이다. 그럼 딱 보면은 벌써 제조간접비는 없구나. 제로. 기초제공품은 기말의 60%다. 요 기초제공품은 기말의 60%다. 기초제공품은 기말의 60%, 요 기말을 x라 둔다면 요거는 0.6x. 끝났네. 그죠? 요거 풀마 되죠? 이거는 그러면은 0.6x 플러스 30만원은 28만 8천원 플러스 x. 그죠? 같다. 요거와 요거 합계하고 요거 합계 같다. 그죠? 그러면은 요 0.6을 넘기면은 x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0.4x. 그렇죠?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빼면은 12,000원이죠. x는 12,000원 나누기 0.4. x는 얼마죠? 3만원, 30만원? 3만원이죠. 답이다. 그죠? 3만원이 답이 된다. 그죠? 3번이 답. 7번. 예, 7번 문제는 원가 자료에 의했을 때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고, 이번에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기초제품, 기말제품, 여기에 제조원가, 그리고 매출원가. 합계 같다. 그죠? 예, 거기에 대입하면 된다. 그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그 기초제품은 50만원. 그죠? 기말제품은 25만원. 요거 지금 구합니다. 그죠? 요거 구하기 위해서 요걸 알아야 되잖아. 제조원가. 제조원가 이걸 구해야 돼요. 그죠? 요거.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제공품 계정. 이 제공품 계정에서 제조원가를 구해가지고 요걸 구해가 대입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기초제공품, 여기에는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죠? 같다. 대입하면 된다. 그죠? 기초제공품은 50만원, 여기는 50만원, 기말제공품은 100만원. 됐죠? 다음에 제로비 보세요. 제로비는 기초제로가 10만원, 기말제로는 5만원, 제로 구입이 45만원 있죠. 그죠? 그러면은 45만원 구입했다가 기초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 그죠? 그럼 기초 더하고 기말 빼니까 얼마? 50만원. 50만원이잖아. 그죠? 다음에 노무비 지금 지급액과 당월 미지급액과 당월 선급액이 나와 있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그죠? 요거 당미선, 전미선,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급액에다가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노무비는 지급액 50만원에다가, 그죠? 그 노무비 한번 보세요. 노무비는 50만원에다가 당월 미지급액 어떻게 하죠? 플러스 5만원. 노무비 당기 노무비 선급액, 당월 선급액 어떻게 하죠? 당선은 마이너스죠. 당월 선급액 마이너스다. 그럼 노무비 지급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가 되죠? 45만원. 경비도 마찬가지. 경비 지급액은 50만원 있죠. 경비 정기 선급액이다. 정기 선급액 저기 보세요. 정기 선급액 여기 있잖아. 정기 선급액 얼마죠?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5만원 플러스 하면 얼마? 55만원. 그죠? 간접비는 없다. 제로 없으면 끝났네요. 그죠? 요거 제조원가 구할 수 있다. 그죠? 차변 합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요거 다 더하면 200만원이네. 2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요거 100만원.
제조원가 100만 원. 그럼 매출원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125만 원. 그죠? 답이다. 그죠? 매출원가는 125만 원. 8번. 마찬가지네. 그죠? 제조간접비 과대과소 나오다. 과대과소 문제. 제조간접비 과대과소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다. 예정과 실제의 차이. 실제는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예. 항상 문제에서 실제는 주어집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70만 원 주어져 있고, 예정은 우리가 환산해야 됩니다. 그죠? 예정 보세요. 연간 제조간접비 예산은 300만 원이고 기계 연간 예산은 10만 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은 3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시간은 10만 시간이라면은 시간당 얼마죠? 시간당 30이죠. 요걸 우리 예정 배부일을 한다. 그죠? 1시간에 30원인데 1시간에 30원인데 실제 몇 시간 작업했죠? 12만 시간. 그럼 요거 나오잖아. 그죠? 얼마죠? 360만 원. 이렇게. 그 이제 예정과 실제 차이가 생겼다. 그죠? 얼마? 90만 원. 예정이 크니까 과대 90만 원. 그죠? 다음 9번. 단기 생산 활동과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재료비와 가공비는 공정 진척도에 따라 투입된다. 공정 진척도 완성도에 따라 투입된다 그랬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눌 필요 없다. 기마정 얼마고, 예,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그죠? 이 평균법, 선입선 말이 없죠? 말이 없는데 뭐 또 하나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말이 없는 거는 보면 전부 평균법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하는데 모두 평균법. 그 선입은 못하죠. 왜냐하면 기초수량이 없잖아. 기초수량은 나와 있네요. 그죠? 단기, 일단 선입, 우리는 이거는 평균법이다. 빠지지만 평균법이라 보고 합시다. 평균법으로. 초당 완말말. 이렇게. 이거 대입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초가 얼마죠? 기초 10만원. 그죠? 여기 10만원. 단기 제조 비용 얼마죠? 재료비가 42만원. 예, 이거 나눌 필요 없으니까. 둘 다 진도에 따라 투입되니까 플러스 하면 된다. 그죠? 예, 얼마죠? 단기 40원 플러스 해보면 얼마? 90만원이잖아. 나눌 필요 없다. 그죠? 재료비, 공비 구분할 필요 없이. 완성도가 같으니까. 완성수량은 기초에 1000개가 있었고 당월에 착수가 9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0개 남아있다는 거는 완성은 몇 개죠? 8000개. 플러스 말 수량은 2000개가 남아있다. 완성도 몇 프로? 50%. 1000개네. 1000개분의 1000 끝. 여기 답이다. 그죠? 그럼 이쪽은 100만원. 100만원에 9,000분의 1000이니까 9분의 1. 1.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정답 2번. 알겠죠? 다음 10번. 10번은 4월 중에 생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출법에 의한다면은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고, 이거는 환산량 물었네. 그죠? 문제는 이거는 이제 선입선출법이다. 선입선출법.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 말분의 말 마이너스 초. 그죠? 요거 몇 개고, 묻잖아. 여기 완성품 환산량 분모수량. 그죠? 완말초. 몇 개고. 자, 그거 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 환산 몇 개고, 그거 보면 재료비 가공비다. 그죠? 요거 완성 수량 재료비에 보면 완성은
기초에 300개가 있었고 투입량이 1700개다. 더하면 2000개죠. 기말이 600개 남아있다. 그죠? 완성은 몇 개? 1400개. 플러스 말은 600개인데 제로비는 50%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졌어요. 50% 나와 있으니까 300개. 가공비는 60%니까 360개. 마이너스 초. 제로비는 300개 60%니까 180개. 가공비는 300개 50%니까 150개. 그죠? 얼마? 1520개. 요거는 몇 개죠? 1610개. 1520개와 1610개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답. 예, 그래서 원가 쪽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잠깐 돌아와서, 무형자산 115쪽 한번 보세요. 115페이지. 네, 115쪽에 무형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그죠? 형태가 없다. 이런 무형자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보는 거는 그죠? 특허권 이런 거. 영업권, 권리금, 또 개발비, 뭐 등등,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다. 그죠? 그럼 요 무형자산도 그죠? 요런 특허권, 영업권, 개발비다. 그죠? 요런 무형자산. 요런 무형자산은 우리가 형태가 없는 자산이지만은 요 우리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첫째, 식별이 가능하고, 그 구분 계산해야 되죠. 식별 가능성. 그죠? 두 번째,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자산을 계산한다. 그죠? 이게 무형자산의 특징이다. 그 115쪽 아래 보세요. 정의,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세 가지 나와 있죠. 식별 가능성, 두 번째 기업의 통제, 세 번째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 비화배송 자산이다. 그죠? 그 첫째가 이제 식별 가능하다. 그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특허권이 얼마,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얼마, 이게 얼마인지, 요게 얼마인지, 요게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얼마인지는 사실 애매하죠. 그죠? 권리금 하는 거지. 그죠? 그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권리금 계산하는 방법.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은 100원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만약에 40원이 30원 있다. 그죠? 그럼 이 회사의 자본은 70원이죠. 요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인수. 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답니다. 인수. 요 인수하는데 인수. 그 인수 대가, 지불한 대가가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죠?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갚아야 할 요것만 인수, 이 회사의 순수한 재산은 요거잖아. 그죠? 그렇지만 요것도 인수하고 요것도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한다. 이걸 우리가 총괄평가한다. 이런 표현을 종합평가다. 뭐 같은 말로 쓰는데 이걸 우리가 총괄평가 또는 종합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럼 이 회사는 7점짜리 회사잖아. 그죠? 7점짜리 회사를 갖다 내가 인수하는 대가로 만약에 90원을 지불했다. 요걸 60원 지급했다. 90원을 지급했다면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90원 주고 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원만큼 돈 더 줬죠. 권리금조로 지급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권리금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권리금 이렇게.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60원 주고 샀다면 10원 이익 받죠. 요거 우리가 이익 받자. 그죠? 이거는 영가 매수 차익이다. 요걸 우리는 자산을 계산합니다. 영업권. 예, 요거.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요 영업권의 뜻이 뭐냐? 이 회사에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의 순자산이죠. 여기 순자산입니다. 그죠? 순자산을 초과 지급한 금액. 그래, 요걸 우리가 순자산, 초과 지급액이다. 그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 이걸 우리는 영업권이다. 이랍니다. 요를 계산한다. 그죠? 알겠죠? 계산 방법. 예, 다음에는, 뒤로 가면은, 그 종류가 나와 있다. 그죠? 예, 요런 종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저것도 먼저 한번 보세요. 117쪽에, 5번. 이런 무형자산도 상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형자산. 요 무형자산에, 그죠? 무형자산에서는 요에 대한 내용 연수가 없다. 없다, 있다. 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내용 연수가 있다 하는 거는 유한하다. 요거는 한도가 있다. 그죠? 요건 없다는 거는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요걸 비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내용 연수가 없으면 이건 상각할 수 없죠. 요거 상각 못 합니다. 비상각. 상각 안 한다. 그죠? 내용 연수가 없으니까. 그 상각 안 하고 요거는 12월 말에 연말에 와서 가치 하락분 즉 손상에 대한 요거 검토만 하죠. 손상 검사를 실시해서 금액이 하락했으면은 요 하락했다면은 하락한 요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손상 차손 처리한다. 다시 내용 연수가 없다. 없으면 상각할 수 없죠. 상각할 수 없는 거는 연말에 와서 그 가치가 하락한 건지 이걸 검토해 보는데 만약에 가치가 하락했으면 그걸 비용 처리합니다. 그걸 손상차손이다. 이걸 우리는 이 내용 요소가 없는 걸로 보는 게 바로 뭐냐? 영업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영업권은 20년 동안 상각했는데 지금은 권리금은 상각을 안 합니다. 영업권. 알겠죠? 예. 아, 영업권은 상각 안 하는구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이 하락했다고 인정할 때, 그죠? 권리금이 하락하면 그것만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상각 안 한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각합니다. 그죠? 상각한다. 상각한다면은 이제 상각 방법이라든가 쭉 나오겠죠. 그죠?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117쪽에 5번. 기억, 회계 처리 방법에는 직접법, 간접법이 모두 인정된다. 또 상각은 자산이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장부에서 제거되는 날, 장부에서 제거한다. 그죠?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에서 제거하고 그 중에서 빠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 원가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디귿.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요소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0으로 본다. 무형자산은 대부분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봅니다. 알겠죠? 없는 걸로 보는 게 원칙이다. 제로. 알겠죠? 제로인데 단, 말하면은,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잔존가치가 끝날 시점 돼가지고, 하청업체에서 사가기로 했다. 그죠? 얼마에. 그 금액이 있다면은, 그런 금액은 잔존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리얼.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효용 가치가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데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물론 이제 체감잔액법에는 또 세 가지 있죠. 그죠? 이정년,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런데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실효성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다. 그죠? 미용. 미용과 비용은 이제 손상에 대한 말이고,
그 아래 까만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업권에 대한 영업권은 상가 안 한다. 알겠죠? 예, 상가하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아시고. 이상 요게 상가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하나 116쪽에 그 116쪽 보면 요 개발비 그죠? 요 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요 개발비는 요거 개발비는 요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설립하고 나면은 개업하고 시험 연구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죠. 요거 그 이제 설립 단계, 요거는 개업 단계, 연구 단계, 개발 단계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요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창업비라 이랍니다. 요거는 개업비, 요거는 연구비. 요게 나누어지죠, 그죠? 하나는 경상개발비. 경상개발비와 개발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여기서 그죠? 요거 여기까지 창업비, 개업비, 연구비, 경상개발까지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것만 자산 처리합니다. 알겠죠? 예, 개발비,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만 자산 처리한다. 요게 이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상개발비와 개발비인데 요게 이제 개발비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6가지. 그 6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 116쪽에 아랫부분에 세모 있죠. 그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외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다. 그 6가지 요건이 나오고 6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기술력. 제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금력. 그죠? 판매력. 그리고 효익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죠? 효익이 있어야 될 거고, 요 효익은 또 측정 가능해야 되고, 기업의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요런 요건 6가지를 충족하면은 자산 처리하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경상개발비로 해서 비용 처리한다. 그 6가지가 그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어. 그게 핵심 요겁니다.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효익, 적정, 의도. 예. 요게 이제 무형자산 핵심 포인트고, 그럼 이제 118쪽에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이 A 2번 150만 원의 인수하기로 했다. 종합평가법에 의하면 영업권 얼마고, 그럼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박수 한번 보세요. 이 회사에 보면은 자산은 500만 원이죠. 부채가 380만 원이죠. 그럼 결국은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죠? 120만 원짜리잖아, 그죠? 12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인수하기로 했죠? 150만 원에. 얼마 웃돈 더 줬죠? 30만 원. 요 30만 원을 뭐라 한다? 영업권. 그죠? 여기 영업권이다. 알겠죠?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확인 체크 문제 2번. 그 2번 문제 한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자산은 500만 원. 그죠? 부채가 300만 원이다. 평균 이익이 32만 원 회사를 300만 원에 인수하고자 한다. 그 뒤에 뭐 나와 있다. 그죠? 종합평가법으로 평가했을 때 영업은 얼마고, 120페이지 120쪽에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500만 원이고 부채가 300만 원이라면 이 회사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200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걸 내가 얼마에 인수하죠? 300만 원 인수한다. 그죠? 얼마 웃돈 더 줬죠? 100만 원.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알겠죠? 1번.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연구결과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고 시제품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개발 단계다. 그죠? 개발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 틀렸죠. 그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라든지 뭐 고객 목록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용, 이거는 또 비용 들여야 되죠. 개발비 자산 처리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3번. 3번 한번 보세요. 3번은 약간 문제의 특허권 문제인데 특허권 문제에서 나오면 요 문제입니다. 아직 뭐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3기 말 재무상태표에 특허권이 5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특허권은 3년 전에 취득했고 5년에 걸쳐서 직접법으로 균등 상가하고 있다. 제4기의 특허권 상가액은 얼마인가 묻네. 그죠? 이게 모두 몇 번 상가하죠? 5년 상가하죠? 5년 상가하는데 지금 몇 번 했죠? 3번 했죠? 2번 남아있잖아. 요 2번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5만 원이죠? 똑같이 하면은 1년에 얼마? 2만 5천 원씩이잖아. 그죠? 정액법이니까 똑같다. 3번 상가했잖아. 하고 지금 2번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5만 원인데 똑같이 한다는 거는 1년에 똑같이 해야 되잖아. 얼마씩? 2만 5천 원씩. 그죠? 그럼 1년에 2만 5천 원씩 상가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취득가 얼마였느냐? 5년간 1년에 2만 5천 원 했으니까 돈 얼마죠? 12만 5천 원. 처음에 내가 취득할 때 이 돈 들어간 겁니다. 취득 원가는 12만 5천 원. 그 1년에 2만 5천 원씩 들어왔다 이 말이고. 아래 4번. 그 4번은 태백회사가 지질검사를 하고 나서 100만 톤 채굴 가는 매장량을 가진 광산이 나왔다. 이게 나온 바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죠? 예, 광업권. 그게 이제 무형자산이니까 얘가 나왔는 겁니다. 그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그죠?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그죠? 요게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예, 그거 보니까 지금 취득원가는 30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그런데 광산부지가 10만 원이다. 그거는 잔존가치 될 거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 시설비가 나갔다. 그죠? 그거는 포함해야 되겠죠? 그건 취득원가는 360만 원. 360만 원. 여기에 잔존가치가 10만 원이죠? 빼고. 그죠? 곱하기. 총 매장량이 몇 톤이죠? 100만 톤이잖아. 그죠? 총 매장 100만 톤 분에 이번에 캤는 거 몇 톤 캤죠? 20만 톤 캤죠? 요거 답. 그죠? 100만 분에 20만 원 5분의 1이다. 그죠? 350만 원에 5분의 얼마? 70만 원. 답이다. 그죠? 요렇게. 요게 무형자산. 다음 5번. 무형자산의 잘못된 1번.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기까지 매우 높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요 말이 나왔네. 그죠?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연구 단계는 뭐죠? 비용 처리한다. 그죠? 틀렸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 이거는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광업권, 차지권, 개발비 등 독점적 배타적 권리다.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효익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가능한 자산이고. 6번 틀린 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는 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영에 상가하지만 내용연수가 비한정 요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2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요거 무형자산은 손상 검사를 시행하고 또
3번도 보세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입니다. 알겠죠? 법상하고 실제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으로 정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관도 아니죠. 정액법도 있고 또 체감잔해법도 있고 생산자 비율도 있다. 그죠? 잘못됐네요. 그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은 물어본다. 0이다. 그죠? 이게 무형자산. 예, 거기에 대한 거 우리 잠깐 문제 하나 볼게 보세요. 자, 256페이지. 256쪽에, 예, 거기 1번. 무형자산이 아닌 거 찾아볼까요? 아닌 게 뭐죠? 예? 무형자산이 아닌 거. 방금 한 건데. 그렇죠. 경상개발비죠. 그죠? 경상개발비는 뭐죠? 비용이잖아. 그죠? 자산, 이거만 자산이라고 그랬죠. 이거 비용, 경상개발비. 알겠죠? 2번. 회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권의 평가 방법으로 영업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는 미래 효익의 현재 가치. 알겠죠? 예. 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미래 돈 들어올 돈이죠. 그죠? 미래. 권리금이라는 거는 미래 효익을 오늘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죠? 미래 효익의 현재 가치. 미래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효익 가치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찾아만 됩니다. 몇 번이 맞을까요? 예, 4번이 가장 맞네. 그죠?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 3번. 예, 요 3번 문제, 우리 무형자산은 3번의 종합평가법이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죠? 얼마짜리냐 하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산 부채 빼면 된다. 그럼 얼마짜리? 80만짜리잖아. 그죠? 그럼 80만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인수하죠? 200만원에. 그럼 권리금 얼마 좋은 거죠? 80만원짜리가 180만원이네. 300만원에서 120만원 빼니까 180만원짜리죠. 18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인수했으니까 권리금 얼마? 20만원. 그죠? 4번도 하나 더 똑같다. 그죠? 4번도 한번 보세요. 자,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 둘 중에 지금 문제자.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죠?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얼마짜리 회사인지 찾으면 되잖아. 그죠? 얼마짜리냐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산에서 부채 뺀 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순자산. 순자산이랍니다. 알겠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뺀 걸 순자산.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100만원짜리를 내가 얼마 인수하는 거죠? 90만원에. 그럼 얼마 이익 받죠? 10만원. 그 영가매수 차익이다. 알겠죠?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했던 5번도 한번 해보세요. 5번. 5번 문제. 5번은 특허권을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거의 결산을 1년에 2번 한다. 그죠? 20번 하겠네. 20번. 그죠? 1년에 2번 한다 그랬으니까. 제9기 결산을 맞이하여 장부상 24만 있더라. 취득원가 그러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죠? 예. 결산 1년에 2번 하면 20번 하잖아. 그죠? 20번 하는데 총 20번입니다. 20번. 그죠? 10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몇 번 했죠? 몇 번 했죠? 8번 했잖아. 국이 맞이하여 그랬잖아. 그죠? 20번 중에서 8번 했죠? 요걸 했고 몇 번 남았죠? 12번 남아있잖아. 12번 남아있죠? 12번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죠? 4번 남아있잖아. 그럼 1년에 한 번에 할 때마다 얼마씩? 2만 원이잖아.
12번 남았는데 24만이니까 한 번에 2만 원 맞죠? 상가액 얼마고 물어보면은 2만 원인데 지금 치도한 거 묻잖아. 그죠? 한 번에 2만 원인데 총 몇 번 하는 거죠? 20번 하잖아. 20번 하죠? 그럼 결국은 얼마? 40만 원이지. 그렇죠? 40만 원, 4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하잖아. 응? 10년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이제, 그죠? 그 구획 하면서 홀수가 나와가지고 1년에 2번 하니까 20번 하잖아, 전체. 8번 했잖아. 12번 남아있는 24만 남아있다. 한 번에 2만 원이다, 그죠? 모두 몇 번 해야 되죠? 20번 해야 되니까 치동은 얼마? 40만 원이지. 그죠? 40만 원 1번입니다. 예, 6번. 거기에 무형자산 회계를 바르게 설명,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한번 찾아보세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이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에요. 그죠? 예.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징이죠. 그죠?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비화폐성하는 것은 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개발비로 계산. 잘못했죠? 개발과 관련된 건 나눠지잖아. 그죠? 개발일 때는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로 나눠진다. 그거 틀렸다. 그죠? 2번. 무형자산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영감회수 차이 이거는 수익 계정이고 내용 연수는 원칙은 제로. 7번. 국제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 그랬죠. 그죠? 무형자산의 창출에 발생한 종업원 급여,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비,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에 발생한 그거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의 영업손실,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4번은 비용. 창출에 사용된 특허 이런 거는 모두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그죠? 그 1번, 2번, 3번, 5번은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4번은 비용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8번. 틀린 거. 무형자산의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 이르기에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가한다. 그죠?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리되는 날과 재무상태비로 제거되는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하고 내용 연수가 유한한 유한하다는 거는 있다. 그죠? 있으면은 상가해야 되죠. 내용 연수가 비한정, 한정할 수 없다. 이거는 상가 안 한다. 손상 검사를 하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요 상태 여기 삭제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죠? 무형자산은 이제는 20년 초 여기 없어졌습니다. 제외 3번 X. 무형자산의 회수관의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됐다. 그러면 이거는 손상 차손 처리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지불 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돈을 많이 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100원짜리를 내가 뭐 150원 줬다. 그럼 이게 50원이 뭐죠? 영업권. 맞죠? 9번. 연구 개발 단계에 대한 회계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연구 관련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 과목을 하여 비용 처리한다. 물류비와 관리비가 비용입니다. 경상적, 일상적 성격의 개발비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다. 맞죠? 3번.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하면 개발비의 과목을 하여 무형자산을 계산한다. 맞죠? 4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 동구입 비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하여 무형자산을 계산한다.
개발의 손상 검사 결과 회수간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발비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추후에 회수간액이 회복되어도 손상 차손을 환입하지 않는다. 잘못됐네. 그죠? 회복되면 뭐라 해야 되죠? 환입 처리한다. 그죠? 이거는 우리 회계 어디에도 다 들어갑니다. 비용 처리했다가 하락하면은 비용 처리했다가, 그죠? 다시 여기 회복되면은 수익 잡아주죠. 그걸 환입이라 이랍니다. 10번 하면 답은 찾아보세요. 10번, 11번 뭐 똑같은 문제.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순자산가액이 120만 원이다. 공정가치가 150만 원, 2의 4, 평균이익은 30만 원이고 정상이익률은 8%, 할인율이 10%다. 2의 4를 160만 원에 매수한다면 종합, 지금 시험 문제 전부 이게 종합평가법 이게 나옵니다. 이거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160만 원에 샀다. 그럼 16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죠? 내가 인수하는 금액은 160, 얼마짜리를? 예? 120만 원일까요? 150만 원일까요? 오늘 사니까 공정가치를 해야 되겠죠? 150만 원짜리입니다. 알겠죠? 예. 오늘 사는 거. 그럼 결국 영업권이 얼마죠? 10만 원이죠. 11번. 7번 딱 박스 보면은, 박스에 딱 보니까 얼마짜리 회사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그랬잖아. 그죠? 얼마짜리? 7만원짜리 회사지. 맞죠? 그죠? 7만원짜리 내가 얼마 주고 산 거죠? 네? 7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이네. 예, 동그라미 더 있네요. 그죠? 7천만원짜리 내가 얼마 주고 샀죠? 8천만원 주고 샀네. 그럼 영업권 얼마? 1천만원. 그죠? 12번. 우리 회계 기준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거. 무형자산 그냥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 라이선스 무형자산, 예. 면허 이런 겁니다. 면허, 사채 발행비는 제외, 창업비도 제외, 비용이잖아. 그죠? 해외 사업 환선 손실, 기타 포괄 손실 제외, 개발비 무형자산 맞죠? 그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어권은 무형으로 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그리고 F, 그리고 H. 요 중에 다 들어있는 게 몇 번이죠? 5번이네요. 그죠? A, F, H. 13번. 무형자산으로 표시되는 영업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영업권은 기업의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해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권리금은 좀 애매하잖아. 그죠? 우리 학원을 팔았을 때 권리금 얼마인지 그게 딱 구분 안 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미래 효익을 발생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좀 불가능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권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식으로 해가지고. 1번은 맞고 2번. 사학결합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학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을 인식한다. 맞죠? 사업결합이라는 것은 인수한다 이 말입니다.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봐 상가하지 아니하고 손상 검사만 실시한다. 맞죠? 사업결합으로 인한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적으면 영업권이 발생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면 순자산 그죠? 자산 내가 순자산이잖아. 그죠? 자산하고 대가 100원짜리 회사를 내가 지불한 대가가 130원 줬다면 여기 영업권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 4번 잘 읽어보세요. 순자산의 대가가 대가가 순자산의 요거보다 대가가 적다 그랬죠? 여기 적죠? 여기 적으면은 100원짜리를 80원 주고 사서만 이걸 뭐죠? 영가 매수 차익이 생기잖아. 그죠? 4번. 틀렸죠? 그죠? 예, 장부금액이 회수간액을 초과했다. 장부상에 말을 바꿔라는 겁니다. 말을 회수간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회수간액을 이익이 크다는 이 말이잖아. 장부금액이 회수간액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장부보다 여기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 하락했죠. 하락했으니까 뭐죠? 손상.
그죠? 손상. 그죠? 요래진 거. 이상, 여기까지 우리 무형자산. 예, 다음 시간엔 자본 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